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y 이퀄 x의 제곱 마이너스 4p x 플러스 8p 제곱 마이너스 2p의 최소값을 k라고 하는데, 다시 또 뭐라고 했냐면 k의 최소값을 구하라. 8p. 어? 8p. 아, 예. 이런 것들이 어려우냐 이겁니다. 이게 경험이 작을 때는 손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경험이 쌓이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요. 이게 지금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대칭축을 찾으면 되죠. 대칭축이 얼마냐면은 얼마죠? 대칭축의 x값이 여기가 0이에요.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생긴 2차식일 때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부분의 b잖아요. 여기서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4p이기 때문에 대칭축은 얼마죠? 2p. 그죠? 이상해요? 힘들면 이렇게 하세요. 두 건의 합이 얼마입니까? 두 건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거기에다가 2분의 1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건의 합이 4p잖아요. 반으로 나누면 대칭축의 x값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거는 x값이고, 그치? 최소값 k는 뭐겠어요? 2p를 어디에 넣어야 돼요? 2p를 x에 대입을 해야 되죠. 대입을 했더니 이게 2p를 넣으면은 4p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몇 차식으로 나오겠어요? 2차식이겠죠? p에 관한 2차식이죠. 아, 그래서 k가 p에 관한 2차식인데 그놈의 최소값을 또 구하라니까 같은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한 번 더 써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면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은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가 여러 가지 값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고르는 거잖아. 그럼 k가 여러 가지 값이 된다면 k가 숫자로 나오겠어요? 식으로 나오겠어요?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뭐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가 봤더니 x에 관한 2차 함수인데 개수들이 p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x값이 그 최소가 되기 위한 x값이 p로 표현될 거고, 그걸 다시 x에 넣으면 이게 최소값이 p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구나. 그래서 식의 형태를 보고 다시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구나.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이런 판단이 미리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도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고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조합돼서 나오는 겁니다. y 이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이놈이 굉장히 익숙한 것,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가 마이너스 1인데 y가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뭘 나타내고 있냐면은 꼭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1,3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 식의 모양이 이렇게 일반형이 아니고 완전 제곱형으로 잡았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지?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PQ형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 3이에요?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여기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러면은 미지수가 여기서는 어때요? B, C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았지만 이 조건에 의해서 아주 깔끔한 형태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형태로 식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만 생각하면 돼요. 이 말만.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에서. 뭐냐면은 이 함수는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우리가 뭐 책에서 외운 겁니까? 2차 방정식이 식을 간다. 이거는 조건을 찾는 법을 우리가 외웠어. 기억해. 이렇게 하지만 참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모든 표현을 다 외울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에 맞춰서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약간 불안정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확정적인 게 있어요. 뭐가 확정적이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의 값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몇 가지 사례를 그려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A가 음수라면은 얘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A가 0이면은 얘는 2차 함수가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A가 양수이면 한번 봅시다. A가 양수이면 잠깐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A가 양수인 것 중에서 요런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고 그것보다 더 날카롭게 생긴 것들은 다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조건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내면 될까요? 여기가 결정적인 라인이죠. 원점을 지나면 되죠. 그럼 원점을 지난다는 것은 여기에 0 넣었을 때 여기에 뭐가 나온다? 0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한번 보시고 혹시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점검을 해주는 습관. 여기서부터 괜찮아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함수가 뭘 지나야 돼요? 0,0을 지나면 되는 겁니다. 0,0을 지난다는 것은 x에 0 넣었을 때 y가 0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0 이퀄 a 곱하기 0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이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구해져요. a가 얼마죠? 3이면 됩니다. 그래서 a가 3이면 일단 오케이예요. 자, 그런데 요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A가 3보다 어떻다? 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3보다요? 3보다 커야 돼요. 3보다 크다. 그래야 더 뾰족한 형태가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더 심플하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되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를 지나는데 이거 지나도 괜찮고 이거 지나도 괜찮고 이거 지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말은 이 식에 0을 넣었을 때 0도 괜찮고 0보다 큰 건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한 방에 나온 겁니다. x에 0 넣었을 때 a-3이 되는데 이게 지금 2점이냐 2점이냐 결정해요. x에 0을 넣었으니까 이게 뭐면 된다? 0보다 같거나 크면 된다. 그래서 a가 3보다 같거나 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으로 가게 되면 거의 다 이런 겁니다. 거의 다 어려운 문제들이. 이 조건이 우리가 평소에 외우고 있던 게 아니에요.
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는 되고 저렇게는 안 되기 위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어딘지를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0을 넣는 거예요. 0을 넣으라고 책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사분문을 지나지 않기 위한 조건은 결국 이 점이냐 이 점이냐 이 점이냐 이 점이냐를 어디를 지나느냐를 가지고 결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찾아내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X축과 두 점 AB에서 만나고 Y축과 P에서 만날 때 PAB의 외심을 Q라고 한다. Q의 X좌표가 5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발상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발상법도 있고 상황 체크도 있고요. 상황 체크도 어렵네요. 일단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적고 외워야 됩니다. 배터리가 이 상황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불완전한 2차 식을 보면은 반드시 인수분해 가능한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해 보세요.